우물에 사는 도깨비와 물 깃는 안악의 기묘한 동거. 매일 새벽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리는 안악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물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정체는? 도깨비와 인간이 벌이는 기상천외한 동거 생활.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조선시대 최고의 코믹 야담을 지금 만나보세요. 우물가에서 벌어진 첫 번째 기이한 사건. 조선 숙종년간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김씨 안악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안악내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매일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 물을 길러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있는 그 우물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물맛이 유난히 좋아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용했지만 김씨 안악내만큼 부지런히 오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해가 뜨기 전에 와서 깨끗한 물을 길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안악내가 평소처럼 새벽에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우물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첨벙 첨벙. 하는 물소리와 함께 누군가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우물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김씨 안악내는 조심스럽게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의 어둠 때문에 물밑은 까맣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얼굴만 희미하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물을 길어올릴 때마다 물동이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양의 물을 길어올리는데도 왜인지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물동이를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물 안에 무엇인가 떨어진 것은 아닐까? 김씨 안악내는 낮에 다시 와서 우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고 깨끗했고 우물벽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던 김씨 안악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물 위에서 파란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도깨비불 같은 신비한 빛이 우물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엇이지? 김씨 안악내는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가 우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파란빛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김씨 안악내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물 안에서 작은 파란 불꽃들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기묘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가 있나요? 김씨 안악내가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물 안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우물로 돌아갔습니다. 도깨비의 정체를 알아차린 똑똑한 안악내. 다음 날 새벽 김씨 안악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본 신비한 광경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우물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물 주변에는 작은 발자국 같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보다는 작았지만 동물의 것도 아닌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벽에는 젖은 손자국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무언가 살고 있어. 김씨 안악내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면서도 계속 우물 안을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우물 깊은 곳에서 작은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계신 분, 나와서 이야기해요. 저는 해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김씨 안악내가 우물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물결이 조금 더 크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씨 안악내와 우물 속 존재 사이에 묘한 교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우물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고 가끔씩 물동이가 저절로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씨 아낙네는 우물가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물 주변에 예쁜 돌들이 둥글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돌들은 모두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물인가? 김씨 아낙네는 감동했습니다. 우물 속 존재가 자신에게 호의를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답례로 자신이 만든 떡 한 조각을 우물가에 놓고 갔습니다. 다음 날 그 떡은 깨끗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더 예쁜 조개 껍데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무언의 선물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이런 평화로운 교류가 계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존재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김씨 아낙네가 평소보다 늦게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우물 가장자리에 작은 존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키가 한자 정도 되는 작은 생명체였습니다. 온몸이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머리에는 작은 뿔 같은 것이 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사람과 비슷했지만 눈이 유난히 크고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바로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는 김씨 아낙네를 보자 깜짝 놀라며 우물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낙네가 재빨리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도망가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도깨비는 우물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리며 김씨 아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큰 눈에는 무서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선물을 주신 분이죠. 감사했어요. 김씨 아낙네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도깨비는 조금씩 경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우물에 살고 있는 물도깨비야. 도깨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숨어 있었어. 너만 혼자 와서 무서워하지 않더라. 김씨 아낙네는 무릎을 꿇고 도깨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저는 김씨예요. 매일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사람이에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도깨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사람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요. 김씨 아낙네의 배려 깊은 말에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김씨. 나는 물개비야. 앞으로 잘 부탁해. 물개비라고 이름을 밝힌 도깨비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씨 아낙네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습니다. 도깨비와 아낙네의 본격적인 신경전. 김씨 아낙네와 물개비의 우정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자 둘 사이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개비는 본래 장난기가 많은 도깨비의 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김씨 아낙네와 친해질수록 더욱 대담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씨 아낙네가 평소처럼 물을 기르러 갔는데 물동이에 물이 반도 차지 않은 채로 올라왔습니다. 어라, 이상하네. 다시 물동이를 내렸는데 이번에는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져가서 보니 물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물개비야, 설마 내가 장난친 거니? 김씨 아낙네가 우물을 향해 물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켰네. 어떻게 알았어? 너무 뻔해. 다음부터는 그런 장난치지 마. 물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목마르단다. 김씨 아낙네가 타이르자 물개비가 미안해하며 우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김씨.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물개비의 장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물동이에 물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쁜 금붕어 한 마리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김씨 아낙네가 당황해하자 물개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물이야. 우물 깊은 곳에서 찾아온 거야. 예쁘지? 물개비는 정말 선의로 준 선물이었지만 김씨 아낙네는 난처했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금붕어와 눈이 마주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선물은 곤란해. 물고기는 다시 우물로 보내주려. 김씨 아낙네의 말에 물개비는 약간 서운해했지만 순순히 금붕어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씨 아낙네가 물을 기르러 가니 우물 주변에 온갖 돌멩이들이 예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람 키만큼 높게 말입니다. 물개비야, 이게 다 뭐니? 내가 밤새 쌓은 거야. 김씨를 위한 성이야. 멋지지? 물개비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지만 김씨 아낙네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의심할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물개비야, 고마운 건 알겠지만 이런 건 안 돼.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김씨 아낙네가 설명하자 물개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예쁜데? 사람들은 도깨비를 무서워해. 만약 내가 여기 산다는 걸 알면 우물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럼 너도 외로워지잖아. 김씨 아낙네의 설명에 물개비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니? 물개비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씨 아낙네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장난은 나하고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리고 너무 이상한 일은 하지 마. 물개비는 약간 아쉬워했지만 김씨 아낙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가끔씩은 재미있는 일을 해도 되지. 김씨 아낙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지만 적당히 해야 해. 그런데 며칠 후 정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이웃집 아낙네인 박 씨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개비의 꼬리를 목격한 것입니다. 물개비가 김씨 아낙네만 온다고 생각하고 방심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박 씨가 소리를 지르며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물개비는 황급히 우물 속으로 숨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씨는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 괴물이 산다니까. 내가 직접 봤어. 박 씨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믿지 않았지만 어떤 이는 진짜라며 무서워했습니다. 김씨 아낙네는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면 물개비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물개비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뜻밖의 위기에서 서로를 도운 두 존재. 박 씨가 소문을 퍼뜨린 다음 날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부터 겁 많은 아낙네들까지 모두가 우물 속 괴물을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물개비는 깊숙이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 괴물이 있나? 박 씨가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사람들은 우물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용감한 척하며 우물에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씨 아낙네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물개비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고 혹시라도 정체가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말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착각이었을 거예요. 우물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곳인데 괜히 더럽히지 말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김씨 아낙네의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건장한 젊은이 최서방이 나섰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소. 그는 정말로 우물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씨 아낙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최서방이 우물에 들어가면 물개비와 마주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고 거센 비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급히 집으로 돌아갔고 우물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비가 그친 후 김씨 아낙네가 우물가에 왔을 때 물개비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김씨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물개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물개비야. 그런데 아까 그 비는 혹시 내가... 김씨 아낙네의 질문에 물개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위험할 것 같아서 비를 내렸어. 도깨비는 날씨를 조금 조절할 수 있거든. 김씨 아낙네는 감동했습니다. 물개비가 자신을 위해 도깨비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물개비야.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며칠 후 이웃 마을에서 도깨비 사냥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는 온갖 도깨비들을 잡아서 없애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어, 물개비야. 도깨비 사냥꾼이 온다고 해. 김씨 아낙네가 급히 물개비에게 알렸습니다. 물개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냥꾼? 정말? 응, 다른 마을로 피해야 할 것 같아. 김씨 아낙네의 제안에 물개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우물을 떠날 수 없어. 이곳이 내 집이거든.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어. 김씨 아낙네는 물개비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도깨비들에게는 자신만의 특별한 거주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 물개비가 제안했습니다. 김씨 나를 숨겨줄 수 있어? 사냥꾼이 갈 때까지만. 김씨 아낙네는 망설였습니다. 도깨비를 집에 숨겨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우리 집 뒤에 있는 작은 창고에 숨어 있어. 하지만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김씨 아낙네의 제안에 물개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물개비는 조심스럽게 우물에서 나와 김씨 아낙네의 집 창고로 숨었습니다. 창고는 좁고 어두웠지만 물개비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도깨비 사냥꾼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외모에 온갖 이상한 도구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우물의 괴물 이야기를 했고 사냥꾼은 우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도깨비가 살고 있었던 흔적이 있어. 사냥꾼이 우물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는 것 같구려. 어디로 갔을까? 김씨 아낙네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글쎄요, 소문만 들었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냥꾼은 며칠 더 마을에 머물며 수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사냥꾼이 떠난 후 김씨 아낙네는 물개비에게 안전하다고 알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물개비야, 사냥꾼이 갔어. 물개비는 기뻐하며 김씨 아낙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눈 도깨비와 아낙네. 도깨비 사냥꾼 소동이 지나간 후 물개비와 김씨 아낙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기함을 넘어서 진정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개비는 더 이상 무분별한 장난을 치지 않았고 김씨 아낙네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씨 아낙네가 우물가에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동이가 저절로 우물에 내려가더니 물을 가득 담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말입니다. 물개비야, 이게 내 도움이니? 김씨 아낙네가 물어보자 물개비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김씨가 매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정말로 물개비의 도움은 놀라웠습니다. 물동이는 항상 깨끗한 물로 가득 찼고 무겁게 느껴지던 물동이도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김씨 아낙네의 아침 일과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고마워, 물개비야. 덕분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겠어. 김씨 아낙네의 말에 물개비는 뿌듯해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개비의 도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씨 아낙네의 막내 아들이 심하게 열을 앓게 되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도 없고 약초를 구할 방법도 없어서 김씨 아낙네는 밤새 아이를 돌보며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물가에 나간 김씨 아낙네는 또 다른 선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물 가장자리에 약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열을 내리는데 좋다는 귀한 약초들이었습니다. 물개비야, 이것들을 어디서 구했니? 김씨 아낙네가 감격하며 물었습니다. 물개비가 조금 지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밤새 산 깊은 곳까지 가서 찾아왔어.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김씨 아낙네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가 인간의 아이를 위해 밤새 산을 헤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물개비야.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약초 덕분에 아이의 열이 금세 떨어졌고 며칠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김씨 아낙네는 물개비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물개비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 김씨 아낙네의 물음에 물개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씨 나는 이미 충분해. 네가 나를 친구로 여겨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지만 김씨 아낙네는 물개비가 외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혼자 우물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쓸쓸할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김씨 아낙네가 작은 꾸러미를 들고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물개비야, 이거 받아봐. 꾸러미 안에는 김씨 아낙네가 손수 만든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개비를 닮은 귀여운 인형이었습니다. 이건 나야? 물개비가 신기해하며 인형을 만져보았습니다. 응, 네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이것도 있어. 김씨 아낙네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방울이었습니다. 이 방울을 흔들면 내가 들을 수 있어. 급한 일이 있거나 외로울 때 언제든지 불러. 김씨 아낙네의 배려에 물개비는 감동했습니다. 김씨 정말 고마워. 나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그날부터 물개비는 인형과 방울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가끔씩 방울을 흔들어 김씨 아낙네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외로울 때는 인형과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별의 아쉬움과 따뜻한 마무리.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물개비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물개비가 평소보다 우울해 보이더니 며칠 후 김씨 아낙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씨,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물개비의 진지한 목소리에 김씨 아낙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개비야? 사실 나는 이곳에 영원히 머물 수 없어. 토깨비들에게는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 나도 곧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물개비의 말에 김씨 아낙네는 크게 놀랐습니다. 언제까지야? 얼마나 더 함께 있을 수 있어? 김씨 아낙네의 간절한 물음에 물개비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보름달이 뜨면 떠나야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 김씨 아낙네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막 진정한 친구가 되었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글쎄 도깨비의 일은 알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물개비도 헤어짐이 아쉬워 보였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둘은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물개비는 김씨 아낙네에게 도깨비들만 아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김씨 아낙네는 물개비에게 인간 세상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김씨,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처음에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친구가 생겨서 너무 기뻐. 물개비의 솔직한 고백에 김씨 아낙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물개비야, 너 덕분에 매일이 즐거웠어.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친구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오른 밤, 물개비는 김씨 아낙네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신비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씨, 이걸 받아줘. 물개비가 작은 구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구슬은 우물의 물처럼 맑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김씨 아낙네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도깨비의 눈물이야. 기쁠 때 흘리는 특별한 눈물이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될 거야. 김씨 아낙네도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수놓은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이건 부적 주머니야. 내가 어디를 가든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 고마워, 김씨.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 물개비가 주머니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신비한 빛이 내려와 물개비를 감쌌습니다.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김씨, 잘 지내. 그리고 가끔 우물을 보면 나를 생각해줘. 물개비야, 너도 건강하게 지내.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김씨 아낙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개비는 빛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물가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낙네는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친구를 만났다는 것이 큰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김씨 아낙네는 매일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물개비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씩 우물 속에서 작은 반짝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개비가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김씨 아낙네의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김씨 아낙네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물을 소중히 여겨라. 이곳에는 특별한 친구가 살았었단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물을 정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물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면 엄마, 저기 뭔가 있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씨 아낙네는 마음속으로 물개비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우물에 사는 도깨비와 아낙네의 따뜻한 우정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존재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개비의 장난스러운 성격과 김씨 아낙네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벌어진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은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도우며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도깨비 같은 초자연적 존재도 인간과 공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포용력과 상상력이 바로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운 면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래 실력으로 도깨비들을 감동시켜 혹을 떼고 신비한 도깨비 방망이를 얻게 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만나요.